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누구든 나답게 살 수 있는 나라, 국민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나라, 모든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 곧 기본소득 복지국가는 모두가 공유한 부에서 나오는 이익을 동등하게 분배하여 기회평등과 존엄한 인권이 보장하는 나라, 경제적 불안에서 해방되어 각자의 삶을 작품으로 가꾸는 나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로지 일자리에만 삶의 안정성을 맡긴 사회가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내 일자리를 불안케 만드는 디지털화, 심각성을 더해가는 기후위기, 이 예측 불허의 시대에 국가의 책무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국가는 그 어떤 위기에도 국민 삶의 안정을 지키고 국가 경제의 발전이 불평등 악화가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자유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전 국민 기본소득 보장입니다. 기본소득은 그가 누구든 어떤 일 또는 어떤 활동을 하든 잠시 쉼을 택하든 자신의 취약함을 증명하지 않아도 조건 없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기본소득은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만드는 새로운 사회 계약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년 전 우리는 추운 겨울바람을 이기며 촛불혁명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촛불혁명 5년이 지나 검찰공화국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로지 증오와 보복의 기표인 윤석열 후보는 그 텅 빈 기표 안에 무지와 혐오, 과거의 향수만 가득합니다. 주당 120시간 노동하게 해라. 손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노동 기본권의 무지를 자랑하고 어차피 나눠줄 세금은 아예 안 걷는 게 좋다라며 복지와 재분배의 혐오를 드러냅니다. 전두환 또 정치는 잘했다며 독재 시대의 향수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반복지, 반노동, 반민주주의의 그림자가 대한민국에 어둡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삶의 불안, 사회적 불평등, 부동산 불로소득 폭등이라는 복합적 위기를 해소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국민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을 잃었고 더 나쁜 처지로 추락할까 두려워하며 죽기 살기로 경쟁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삶은 불안한데 소수의 선택된 자들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쥐는 이런 사회를 만든 정부에 대한 노여움이 정권 교체 여론을 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 다시 물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이룬 위대한 시민의 선택이 증오와 보복으로 퇴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나은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까? 검찰공화국입니까? 기본소득 대한민국입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한편 윤석열 집권의 그림자를 더 진하게 만든 책임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류 정치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최초의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지역 화폐와 연계한 성남시 청년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세계 최초 도 단위의 청년 기본소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에도 집권 여당 후보인 그가 내내 여론조사 1위를 달려온 것은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보편주의 원칙, 공정한 기회의 약속에 국민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주류 정치와 타협하며 기본소득을 숨기고 있습니다.
선대위 출범 연설에서 기본소득을 슬쩍 빼는가 하면 선대위의 기본소득위원회조차 없습니다. 국민이 이재명 후보에게 바란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약속을 장기적 과제를 운운하며 뒷방 장롱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까? 정책도 비전도 없는 검찰 대통령 후보의 집권 가능성만 더 커졌습니다. 주류 정치에 타협해 기본소득을 숨기는 이재명 후보라면 실패한 집권 여당의 후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말합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비전이 없다면 물러나십시오. 기본소득당 후보 저 오준호가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실현을 놓고 윤석열 후보와 제가 싸우겠습니다. 시대인식도 시대정신도 없이 무지와 증오, 과거 향수만 있는 윤석열에 맞서서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시대를 제가 열겠습니다.